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 말씀드립니다. 자, 모 창구의 물량이 이틀째 나오면서 지금 이제 이틀째 급변화가 돼서 이제 좀 낙폭이 좀 커진 상태입니다. 자, 결국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가? 네. 아니면 다시 반전을 하느냐? 네, 이 부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어플로우를 볼 때는 M&A 건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수급도 봅니다, 우리가. 네, 수급도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이 수급은 어떤 단기적인 매매를 할 때 이제 수급을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M&A를 보고 간다는 것은 이어플로우가 인슐레스 소송권에서 이제 벗어나서 중장기적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기간을 좀 길게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주도했던 창구에서 물량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한 창구가 주도해서 올렸다가 주도해서 빠져나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닌 것이 항상 이 창구는 또 바꿔가면서 그동안에 또 매수했던 창구에서 또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끌어당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주식판에는 자금을 가진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개 세력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이 종목이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도 어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 부분들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플로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제일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KB 창구의 순매수 이후의 순매도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어플로우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개인들이 주도를 했던 그 종목입니다. 주가 자체가 이제 이 파란 선에 개인들이 주도하면서 이제 끌고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개인 중에서도 큰 손이 있죠. 자금력 있는 큰 손들이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가 방향하고 똑같았어요. 그죠? 개인 방향하고. 근데 주가가 꺾였는데 아직도 개인은 사고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은 이제 개인이 주체적인 역할에 좀 변화가 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KB 창구를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죠? KB 창구에서 자, 여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KB 창구에서 또 100만 주 정도의 순매도가 오늘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KB 창구가 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틀째 순매도를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산 거 이상으로 더 물량을 내놓는 그런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요거를 세밀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뭐 이를테면 급등을 하기 시작했던 4월 18일부터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KB증권, 키움증권, KB증권, 삼성증권, JP모간 이런 식으로 순매수가 제일 많았어요. KB증권이 어제 판 게 있으니까 키움하고 KB가 좀 주도를 했다가 KB가 좀 하루 매도를 한 거고 오늘도 매도를 했으니까 물량 KB증권이 일단 샀던 것은 다 떨어낸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여기서 한번 KB증권을 검색을 해 보면은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 이렇게 샀다가 이렇게 팔고 오늘 또 물량을 팔아가지고 100만 주가량 팔아가지고 KB증권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샀던 거를 전부 털고 나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KB증권에서 들어왔던 물량은 전부 다 털고 나갔기 때문에 KB증권에서 매물이 나올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물 압박이 아주 적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야 됩니다. 물론 주도했던 KB가 사는 거를 좀 멈추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움 창구도 볼 필요가 있는데 키움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이때부터 매수를 해가지고요. 올 초반이죠. 그래서 계속 매수를 해서 아직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좀 뒤늦게 참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날짜상으로 봐서는 얘네들도 차익을 많이 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키움은 일단 차익을 내고 있지만 매도를 안 했고 KB 같은 경우는 샀던 거를 다 털어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키움에서 더 사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키움에서 다시 끌면은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는데 KB는 샀다 팔고 떠났다. 그 세력은. 하지만 키움은 아직 안 팔았다면 키움이 물타기 들어오면서 아니면 불타기일 수도 있죠. 차익을 현재 낸 상태라면 다시 또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KB가 주도했지만 KB가 나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건 없고 키움이라든지 또 다른 창구 몇 개 그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창구 동향은 말이죠. 결과를 보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목을 맬 필요는 없어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면이 없잖아요. 계속 치고 나갔으면 하는데. 근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수급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볼 때 수급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좀 길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기본적인 재료를 봐야 돼요. 재료. 기본적인 거는 이제 M&A 건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슐렛 건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벗어나면 된단 말이에요. 인슐렛 건에서. 그러면 주가 계속 치고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인슐렛 건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가처분 건의 효력 정지가 1차, 2차 전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멘텀이 좋은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고 회사 공지사항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하게 이제 유럽 판매권의 재료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좀 주가는 뒤늦게 다시 그냥 밀리는 그런 패턴인데 여기 이어플로우 홈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공지사항에서 자 어디입니까? 공지사항. 여기는 지금 현재 뉴스에 있었나요? 뉴스에 있었나요? 어제 그 제가 보여드렸죠. 요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데 그 건에 대한 뉴스가 HTS상이나 또는 어떤 인터넷 기사로 아직 인터넷 기사로 잘 누구나 알 정도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전 영상에서 이어플로우에서 공지한 대로 일단 EU 쪽의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역시 가처분이 효력 정지가 인슐렛의 가처분이 효력 정지가 되면서 EU의 매출이 다시 이제 나오게 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대감은 여전히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몇 가지 그 M&A 건에 관련된 굵직굵직한 재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도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블루오카가 이어플로우 사고 인슐렛 팔아라 이런 보고서 냈다는 건 이 건의 재료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그 찌라시로 빈살만이 이어플로우 실사 중이다 뭐 이런 건의 재료가 찌라시로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건들에 대한 재료가 많았던 가운데 이제 이 재료도 오늘 날짜로 나왔습니다. 인슐렛 분쟁이 역전됐다. 그래서 더 벨지가 이어플로우 건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을 오늘 아침에 다시 리바이벌해서 기사화했어요. 매드트로닉 빅딜 부활 가능성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M&A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어플로우가 계속 재료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셨다시피 빈살만 투자 찌라시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매드트로닉이 이어플로우를 다시 재인수할 수 있다는 건의 재료도 요즘 나왔죠. 그리고 유한양행이 뭐 이어플로우 인수 얘기도 예전에 나왔던 거 제가 이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블루오카 캐피탈 인슐렛 팔고 이어플로우 사라. 이런 건의 재료도 있었고요. 그래서 재료는 이어플로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수급을 보면 좀 아쉽지만은 기본 맥락은 그겁니다. 결국 이어플로우가 M&A 건의 모멘텀은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인슐렛 건과 관련된 사항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 가처분 효력 정지가 돼서. 그래서 이제 EU 판매 같은 경우도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생각을 좀 긴 줄기로 좀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어플로우가 이런 M&A 건이 있다면
우리가 아까 나왔던 그 굵직굵직한 M&A 건에 대한 재료가 수시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이오 패치에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네. 기술력도 없는데 그런 뉴스가 힘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죠.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6개월여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횡보 등락하면서 바닥을 완전히 만들고 치고 올라간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나타나도 다시 N자형 패턴으로 갈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네,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위쪽으로는 매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과거에 내려올 때 매물 없이 내렸잖아요. 그죠? 네,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드트로닉이 인수를 하려고 했던 3만 원 공개 매수 가격. 이 가격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인슐렛 소송권이 유리하게 지금 현재 이어플로우 쪽에 전개되고 있으니까 매드트로닉이 공개 매수하려고 했던 3만 원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고 양수하려고 했었던 매드트로닉이 양수하려고 했던 양수 가격 3만 원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천 원 권역에서 25,000원 위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오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싱겁게 끝날 걸로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파동이 6개월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또 힘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올라갈 때 되게 3번 정도의 상승파가 나오잖아요. 1, 2, 3. 네. 그런 중에서 지금의 위치는 이런 지점이라든가 이런 지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지금은 큰 그림을 아직 볼 수가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M&A 건에 대한 모멘텀 또 나올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다이아벨루프 뭐 요거 말씀을 좀 드렸었고 뭐 덱스컴 같은 데서도 인수하는 건의 재료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엮기 나름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인슐렛에서도 이어플로우로 인수한다는 그런 재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제가 볼 때는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KB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은 다른 주체 세력이 다시 또 나오는 겁니다. 네.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하튼 그래서 제가 이어플로우에 관련돼서 오랜 동안 이제 방송을 드렸지만 누구보다 그 속성을 잘 알고 히든 뉴스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제공을 하고 좋은 매매를 하도록 정보를 많이 드릴 거예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 주세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나오는 재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이게 좀 매매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럴 때는 제가 순간 매매 사인을 드릴 수 있어요. 장중에. 그죠? 근데 이 영상은 항상 타이밍이 늦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어플로우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플로우는 아직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 큰 맥락은 살아있다는 거, 네, 요걸 생각하면서 가실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문자 많이 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요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해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만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크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달이나 6월달, 늦어도 6월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